요즘 카메라 기능이 좋은 스마트폰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그 사진으로 용돈벌이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DSLR이나 미러리스가 아니라 폰카로도 부수입을 낼 수 있는 게 5가지나 된다고요? 네, 5가지 정도 됩니다. 고화질 사진 아니어도 네. 충분히 그냥 일반인분들도 퇴근이나 주말 이용해가지고 부업처럼 그냥 그렇게 수익 낼 수 있는 거예요? 네, 휴대폰 카메라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지점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 보시는 분들이 아이폰 쓰시는 분도 있고 안드로이드 계열 휴대폰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떤 폰이든지 다 상관없이 폰카는 요즘에 다 괜찮은 거예요? 만약에 기종 이족은 예전 모델이다 그러면 보정으로 커버할 수 있고, 기종 이족 최신 모델이다 하면 보정 없이도 어느 정도 사진이 구현이 돼요. 그럼 보정이라고 했을 때 초보분들이 그냥 뭐 어플들 활용해가지고 충분히 어느 정도 해볼 만한 정도 수준인 건가요? 네, 아주 쉬운 어플도 있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어플도 있는데, 아주 쉬운 어플은 무료고 초보자분들도 다 하실 수 있어가지고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어요. 이분들이 첫 번째로 폰카 사진 이용해가지고 네. 부수입을 좀 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접근성이 쉽다라고 말하는 건, 일상에서 찍은 사진을 가지고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요, 스톡 사진인데요. 스톡 사진이라는 게 어떤 거죠? 사진을 돈을 주고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올리는 사진들을 스톡 사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돈 내고 사는 사진을 우리는 돈 받고 그냥 파는 형태의 이제 그렇죠. 사이트가 있다는 거죠? 네네. 사이트가 많이 있어요, 접해있어요. 해외 사이트와 국내 사이트 이렇게 나뉘는데 예전보다 많아졌어요. 그럼 국내 사이트에는 어떤 게 있죠? 대표적으로 클라우드픽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해외는 게트 이미지나 아니면 셔터스톡 정도가 해외에서는, 그 외에도 몇 개 더 있긴 한데 유명한 건 그렇게 유명해요.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 수준 내에서도 충분히 이제 올릴만한 게 이제 국내는 크라우드픽, 해외는 게트 이미지나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 해외 사이트는 거의 다 대부분 거의 100% DSLR로 찍어야 되고, 국내 사이트 클라우드픽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크라우드픽에 어떠한 사진들을 올렸을 때 네. 이분들이 좀 폰카로 했을 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가장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건 풍경 사진이고요. 그리고 조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찍어서 올려도 승인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요즘에 김장철이었잖아요. 그러면은 김치를 담그는 모습이나 아니면 절군 배추의 사진 뭐 이런 것들도 승인이 나고, 그게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해서 가시고, 명절 때 전 부치는 모습, 그러니까 약간 상황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게 고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일수록 좀 사진이 잘 팔리고, 그리고 일부러 연출을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 뭐 이런 걸 찍어서도 올릴 수 있고, 어디 풍경, 단풍이 좋으면 단풍 좋은 곳, 아니면 또한 작은 만한 소품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그 범위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연출된 사진들도 찍어서 팔 네. 수가 있고 네, 일상 사진도 찍어서 팔 수 있고. 네, 그리고 풍경 같은 것들 중에서 팔릴 만한 풍경들은 또 이제 이렇게 올려서 팔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판다고 했을 때 한 장 팔릴 때마다 얼마 버는 거예요? 500원. 500원이요? 근데 500원 다 들어오면? 아니요, 수수료를 떼갑니다. 금액의 이제 일부는 크라우드픽에서 이제 떼가는 거고 네. 나머지 금액은 들어온다. 그 연출된 사진과 그 일반적으로 찍는 풍경이라고 했을 때 네. 올려서 이제 팔렸을 때 어떤 케이스들을 좀 아실 거 아니에요? 네. 조금 더 이제 좀 잘 팔려면 어떤 방법을 좀 쓰면 될까요? 사실은 키워드 싸움이에요. 검색을 해서 들어오니까. 그 사진을 찾으려면 검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장철에 절인 배추 사진이 필요한 배추를 파는 사장님이 계시다라고 예를 든다면, 그분은 이제 배추 사진을 검색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 절거진 배추 사진 이렇게 검색하실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배추 이렇게 검색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사진에 달 수 있는 키워드가 많이 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진을 한 장 올리는데 키워드를 하나 잡아서 올리는 거랑, 이 사진을 검색할 것 같은 검색어를 여러 개 적어서 올리는 거랑 거기서 경쟁력이 차이가 나서, 약간 비슷한 계열의 사진이지만 더 잘 팔리는 사진은 결국엔 키워드가 좋은 사진들이 잘 팔리죠. 그러면 이제 검색어가 어떤 게 많이 검색됐는지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인기 검색어나 이렇게 검색어에 관련해서 인기순, 일단 검색을 사진으로 검색하는 게 아니라 글로 검색을 하니까 검색하고 인기도순 뭐 이런 걸로 하면은 사진 중에서 잘 나간 사진이 뭔지 더 알 수 있고. 그럼 크라우드픽 사이트 내부에서 네. 그 많이 팔린 것들, 뭐 키워드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네. 좀 볼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치킨 사진이 가장 잘 팔렸다라고 본 거는 판매 순으로 봤더니 치킨 사진이 제일 높아갖고, 그래서 그게 제일 잘 나갔구나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한다고 했을 때 보통 이제 퇴근 시간이나 주말 이용해서 할 거 아니에요, 직장인분들은. 그렇죠. 아니면 뭐 주부님들도 결국에는 어린이집 보내고 뭐 오전 시간, 오후 시간 약간 네. 활용해서 하는 건데, 예, 그러면 하루에 보통 이제 몇 개씩 정도 올리는 게 좀 좋을까요? 사실 그게 이제 계정이 있거든요. 가입을 해서 나의 계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사진이 많이 쌓일수록 좋은 거라서 초반에는 시간이 된다면 많이 올리는 게 가장 좋고. 아, 그러니까 판매량을 늘리려면 결국에는 등록되는 양도 네. 많이 네. 늘려야지 이게 네. 잘 나오는 구조네요. 그리고 내 사진이 마음에 들어서 나를 들어가서 볼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외에 어떤 사진을 찾다가 그 작가분이 좋으면 눌러서 들어가서 어떤 사진을 찍었는지 이렇게 보니까 사진을 찾을 때 좀 더 좋은 사진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내 계정을 눌러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많이 쌓여 있을수록 선택의 폭이 넓으니까 내 사진을 구매할 확률이 높아지죠. 아,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 결과 국내 사이트 크라우드픽이 있고 해외 사이트가 있는데 국내에 있는 분들이 일반인 분들이 해외 사이트 등록해가지고 팔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된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계좌도 터야 되고 여러 가지 그 금액도 좀 저렴합니다. 차라리 그냥 크라우드픽 한 곳만 제대로 파는 게 네, 현실적이다. 휴대폰 카메라라면 더더욱 네. 클라우드픽만 하는 게. 크라우드픽 같은 경우에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주제별로 사진 같은 거 올렸을 때 공모전 기간이면 네. 하나 운 좋게 얻어 걸리면 네. 이제 한 30만 원, 40만 원이 한 번에 들어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도 여러 번 찍다 보시면 감이 잡히시죠. 아, 이런 사진이 인기가 있구나. 이런 게 조금 괜찮구나. 그런 감이 오면 그 다음부터 좀 더 타율이 좋은 사진을 찍게 된다고 할까요? 예, 그러면 지금 보시는 분들이 폰카도 되게 똥손이야. 예를 들어서 네. 이분들이 그 조금이나마 그래도 크라우드픽에서 팔릴만한 사진이 될 것 같은 이제 좀 꿀팁이 있을까요? 네, 보정을 이용하면 조금 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냥 하늘을 찍으면 생각보다 하얗게 나와요. 구름도 표현이 잘 안 되고. 근데 이 사진을 살짝 보정을 하면 구름이 더 예쁘게, 그리고 하늘의 색도 더 하늘색으로 되거든요. 그럼 이 두 사진을 봤을 때 당연히 하늘의 컬러가 더 잘 나온 사진을 선호하겠죠. 아, 그럼 초보분들이 사용하기 진짜 제일 간편한 무료로 된 이제 좀 보정 어플이 있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에픽이라는 어플을 추천드려요. 그럼 에픽이라는 어플을 활용해가지고 하면 네. 내가 그냥 찍은 사진도 조금이나마 이제 팔릴 법한 느낌이 나는 사진을 좀 바뀌나요? 네. 거기에 이제 메뉴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메뉴들을 보시면서 그런 게 있어요. 어플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필터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필터로 보정을 하면 누가 봐도 어플을 쓴 것 같은 느낌이 있겠죠? 그러면은 조금 그거는 호감도가 높진 않고 에픽의 장점은 그 메뉴가 그렇게 필터도 있지만 세부 조정이 가능한 메뉴가 좀 디테일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메뉴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수치를 조정해서 보정을 하면 분명히 어플을 썼지만 어플에 있는 필터를 쓴 것 같지 않게 보정이 돼요. 아, 그럼 크라우드픽 같은 경우에도 원본 사진을 그냥 올리는 것보다 약간 에픽이라는 어플을 사용해가지고 조금이나마 보정해서 올리는 게 팔릴 확률은 훨씬 더 올라가더라, 결과적으로. 네, 좀 더 소정하고 싶거나 좀 더 필요한 사진이 되게끔 하려면 보정의 힘을 빌리는 것이 좋죠. 그러면 지금 이제 두 번째 이런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나는 내가 그냥 찍는 거 귀찮다. 이거 그냥 뭐 있는 사진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냐 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없을까요? 아, 있죠. 그거는 온라인 사진관이라고 저는 말을 했는데요. 온라인 사진관을 창업한다 약간 이런 의미인데 생각보다 사진 보정만 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걸 인터넷에서 많이 찾으시거든요. 사진 보정만 해주는 업체를 찾으시는데 증명사진, 그러니까 일반 셀카를 증명사진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증명사진의 배경색을 바꿔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사진관에 가고 싶지는 않고 그냥 내가 좀 찍어서 보낼 테니까 그걸 보정해달라 그러면 그걸 갖고 증명사진으로 만들어가지고 파일만 보내주거나 혹은 인화해서 보내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웨딩사진, 돌잔치 등등 이런 행사사진을 찍어서 원본을 받잖아요. 그럼 그 원본 파일을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골라서 보내주고 보정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보정하려면 배워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거 배우는데 이제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빠르게 배우는 거는 2-3시간이면 배워요. 하는 방법은. 그럼 연습을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지 그나마 이제 보정해서 내가 판매를 해도 될 정도가 될까요? 약간 이게 사진 보정이 센스의 영역도 솔직히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습득력이 빠르다 하시는 분들은 한 5명 정도 했을 때 이 정도면은 괜찮다 하신 분이 계셨고 평균적으로는 30명 정도 보정을 연습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거는 온라인 사진 보정 알바인 거네요. 네, 맞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사용하는 보정 어플은 어떤 걸 쓰는 거예요? 포토샵을 써야 합니다. 포토샵. 인물 보정은. 아. 네, 그리고 색감만 보정해달라 그러면 라이트룸이라는 프로그램 써도 되고 이거는 휴대폰으로 하기엔 좀 힘들고 PC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익힌 다음에 5명에서 30명 정도를 보정해보고 어느 정도 내가 자신감이 생기고 감이 잡힌다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보정할 고객들을 네. 모객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가장 도전하기 쉬우신 부분은 크몽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내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관련해서 올려놓고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약간 이쪽이 수수료를 떼니까 수수료 좀 안 떼는 쪽으로 하고 싶다. 그 대신 플랫폼이라는 그런 덕을 보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웨딩 카페 쪽으로 우회해서 수수료를 조금 이렇게 낮추면서 그쪽에서 이렇게 컨택을 할 수 있게 뭐 그렇게 글을 올리던가 그런 방법도 있고 내 블로그에다가 완전히 아예 그런 식으로 창업을 해서 키워드가 잡히게 해서 유입이 되게끔 하는 방법도 있고. 아,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보정해줄 때 사진 장당 얼마 정도 받는 거예요? 제가 본 거로는 저렴한 거는 한 장당 1,000원인데 그걸 한 장만 받진 않더라고요. 묶음으로 받아가지고 하는 업체도 봤고요. 그리고 이제 증명사진은 한 5,500원에서 10,000원 정도 받는 곳도 있고 그런 그렇게 이제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네, 다양한 맞아요. 부분들이 있네요. 네, 시장 조사를 조금 해보시면 그 금액이 더. 부분이 그리고 있는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다기보다 시장 조사를 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거기에 그 실력이 묻어 나오잖아요. 상세 페이지를 보면. 그럼 그 상대들의 실력을 보고 내 금액을 측정을 해야겠죠. 왜냐면 고객분들이 보는 사진의 그런 퀄리티가 어느 정도가 다 있기 때문에 뭐 완전히 고퀄리티가 아닌데 금액을 높게 받을 수는 없는 부분이라 그런 거 보시면 좀 더 감이 잘 잡히실 거예요. 아, 또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저 정도 수준까지만 되면 그래도 해도 되겠다라는 게 좀 감이 잡힐 수도 네, 있겠네요. 맞아요. 아. 그래서 벤치마킹이나 탑 업체를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공부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어떤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은 상세 페이지 사진 촬영인데요. 사실 상세 페이지 사진 촬영은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업체들이 좀 많이 비싸요. 그래서 그거를 초보자분들이 도전을 하시려면 어느 정도 공부는 필요하긴 하는데 충분히 홈 스튜디오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유형의 제품을 택배로 받아서 우리 집에서 홈 스튜디오를 꾸며놓고 거기에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그 디지털 파일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아, 그럼 홈스튜디오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다이소에서 살 수 있는 정도로도 충분히 이제 간단하게는 좀 꾸밀 수 있나요? 네네. 일단 기초적인 거, 아주 기초적인 거는 다이소에 있는 걸로도 다 가능하고요. 농구사에 가서 약간 도톰한 전지를 사서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포인트가 배경을 어떻게 깔끔하게 두느냐 이런 포인트라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뭐 근처에 있는 문구점이나 다이소 이런 데에서 충분히 구하실 수 있죠. 아, 그러면 그런 걸로 이제 배경 처리를 좀 한 다음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너무 큰 거 말고 적당한 게 있다면 이제 그 받아가지고 찍어주고 이제 돈 받는 그런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런 거 할 때 홈스튜디오라고 해도 조명 같은 걸 좀 써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가성비가 좋고 집에서 있으면 좋을 조명을 생각해봤는데 그러니까 조명이 사실 비싸요. 그 조명의 금액을 드리겠다 하시면은 좀 들이시는 거 나쁘진 않은데 내가 돈을 드릴 수는 없다. 집에 있는 걸 하고 싶다. 그러면 LED 스탠드나 또는 캠핑용 조명이 광량이 굉장히 세거든요. 야외에서 쓰는 거다 보니까. 근데 약간 꿀팁이긴 한데 그걸 그냥 쓰면은 빛이 너무 촌스러워요. 이렇게 막 직사광선 같아서. 집에 있는 종이 호일 아세요? 알죠. 그걸 이렇게 살짝 감싸면 사진의 빛이 부드러워져요. 아, 그래서 약간 자연광의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아. 저게 없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 LED 스탠드 앞에다가 종이 오일로 좀 감싸가지고 빛을 부드럽게 만들면 네. 집에 만약에 그런 조명이 있다 하시면 충분히 그걸로 되고 근데 조명은 다이소 건 안 좋더라고요. 제가 사봤는데 별로였어요. 조명은 다이소 건 별로였어요. 아,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그 스토어에다가 상세 페이지 올려서 파는 분들이 결국엔 고객인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결국엔 뚫어야지 내가 이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런 분들은 뚫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처럼 플랫폼을 이용한다 그러면 크몽이나 숨고 이런 데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업체분들이 모여 계신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서 나의 포트폴리오를 올리고 이런 식으로 사진 촬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완전히 전문적인 업체에 맡기고 싶지는 않고 너무 비싸서 근데 이 정도 퀄리티만 된다. 내 사진 올렸을 때 내 사진 퀄리티 된다. 그러면은 주문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카페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는 거죠? 사장님들 많이 계신 데는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가 좀 크고요. 그리고 이제 밀키트 업체에 관련해서 뭐 조언을 구하고 싶어하는 카페들도 있고, 또 아니면은 스마트 스토어 제품 뭐 소싱하거나 그런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 파는 거에 관련한 카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장님들이 모여 계신 그런 카페들이 있어요. 아, 그럼 결국에 그거네요. 그러니까 업체분들한테 맡기자니 이거는 금액이 너무 세지는 네, 거고 네. 개인이 어느 정도 집에서 좀 꾸며놓고 네. 찍는다고 했을 때 내가 이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로 네. 예시로 이제 이렇게 몇 개 찍어서 네. 올렸을 때 이 정도인데 혹시 뭐 하실 분 있나요? 라고 했을 때 퀄리티가 나쁘지 않으면 네. 연락이 온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 이게 배경, 조명, 그리고 세팅만 잘 돼도 사진이 되게 잘 나와요. 그것만 이렇게 딱 제가 약간 공식같이 말씀드리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만 딱 맞아 떨어지게 놓고 핸드폰으로 다른 거 안 나오고 딱 그 부분만 나오게 찍잖아요. 그러면은 엄청 잘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해준다고 했을 때 그 얼마 정도 받는 거예요? 그 장당. 그 정도 실력의 휴대폰 카메라다 그럼 장당 한 저렴하게 하면 2만 원? 이것도 물론 내가 처음 시작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하는 다른 업체의 그런 가이드를 봐야 돼요. 한 2만 원 정도 선이면은 부담 없이 뭐 비싸게 받으면 더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소품도 또 좀 많고 배경지도 좀 다양하고 이러면 내가 들어간 그런 자본들이 있다면 좀 더 금액을 더 높여서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의 장점은 제가 봤을 때 그거네요. 그러니까 퇴근 후나 주말 이용해가지고 택배로 받았어요. 네. 그럼 집에서 내가 이제 한 다음에 다시 택배로 보낼 필요 없이 네. 내가 찍은 결과물은 그냥 파일로 주면 되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그냥 깔끔하게 처리되니까 네.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제 뚫기가 세팅하고 이렇게 네. 번거로워서 그렇지 네. 뚫어 그거만 놓으면 조금하면. 수요는 계속 있겠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한 번 좋았고 그 업체에서 제품이 계속 나오는데 금액도 너무 합리적이야. 그럼 계속 맡기는 거죠. 네 번째 방법은 또 어떤 식으로 또 수익할 수 있죠? 네 번째 방법은 제가 생각한 거는 지역 기반인데요. 요즘에 당근마켓이나 순고 같은 경우에도 약간 지역 기반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역에 계시는 식당이나 등등 이렇게 네이버 플레이스를 이용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시거든요. 네이버 플레이스가 사진이 좋아야 매출이 더 좋아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사진이 너무 막 화질이 낮거나 이건 아니다 싶은 사진이면은 사람들이 잘 안 가게 되잖아요. 검색을 하면서 가니까. 그래서 그 네이버 플레이스에 들어가는 사진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당근마켓에 글을 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시켜 먹었던 음식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잘 찍은 음식 사진 아니면 상세 페이지 사진, 포트폴리오를 같이 올리면서 이제 이런 거 지역 기반에서 하니까 그 이 사장님 분들도 똑같아요. 이게 약간 조금 기업이고 사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서 금액을 좀 많이 예산을 많이 잡은 곳은 이런 고민을 안 하지만 자영업자분들은 여기에 많은 돈을 투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런 당근마켓이나 또는 순고나 이런 글을 봤을 때 굉장히 하고 싶죠. 그런 식으로 지역 기반으로 그 지역에 있는 사업체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수익을 낸다던가. 그런다고 했을 때 보통 사진을 얼마 정도의 가격으로 이렇게 좀 될까요? 이게? 이거는 좀 시간당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냥 좀 재능기부다 그러면 안 받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시간을 들이는데 너무 안 받을 수 없다 이러면은 뭐 한 시간에 한 5만 원 정도 얘기를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괜찮다 하시면은 이제 그렇게 진행하시다가 그 정도의 성과가 났다 20만 원을 부르셔도 원래 맡기려고 했었던 예산에 비해서는 훨씬 금액이 저렴하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여기서 갖춰서 계시면 좋은 역량은 네이버 플레이스를 이해하고 계시면 더 좋아요. 네이버 플레이스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장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있고 없고 차이가 매출에 좀 영향이 요즘엔 많은데 대도시일수록 더 많죠. 근데 그거에 대한 그 중요성을 사진과 같이 묶어서 가면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제 이 한 분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있으니까 나도 금액을 조금 더 부를 수 있고 스마트 그 플레이스 세팅까지 같이 하는 것까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네이버 플레이스가 결국에는 그 우리가 그 네이버 지도나 이런 데서 네. 땡땡 맛집, 네. 지역 맛집을 네, 쳤을 네, 때 눌러보면 그 업체에 대한 분위기 사진들이 네, 보이는 네. 건데 맞아요. 그게 업체에서 등록할 수도 있고 네. 방문자가 등록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런 것들이 다 뜨는 건데 보통 업체 사진들을 아는 곳들만 올리고 맞아요. 지역 자영업자분들은 네. 그런 거 모르는 경우가 네. 많은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방문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는 게 네, 확실히 네. 여기 이런 게 있네 이런 것도 있는 네. 거고 네. 그다음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그 메뉴나 이런 것도 등록 안 되는 데가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약간 조금만 공부하고 이제 사장님들은 공부해서 하기가 어렵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온라인에서 무엇인가 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조금만 공부하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또 네이버 플레이스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사장님한테 네이버 플레이스가 진짜 좋은 게 저도 제가 그 업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걸 약간 소통의 창구로 이용하면
손님분들이 그걸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게 매출로 완전히 이어지거든요. 네. 그런 것들 같이 가져가시면은 이제 사진도 잘 찍고 매출이 올리게끔 팁도 주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아 확실히 저는 이제 그게 좀 말린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제가 일단 맛집 갈 때도 그렇게 가니까 네, 맞아요. 이게 네 번째 방법인 거고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펑카를 내가 좀 잘 찍게 됐을 때 할 수 있는 또 수익화할 수 있는 게 다섯 번째가 뭘까요? 제가 직접 강의 계획서를 써서 문화센터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니어 분들 대상으로 강좌를 오픈을 하고 싶다라는 걸 먼저 제안할 수 있어요. 아 그럼 우리 동네에 있는 문화센터에 거기서 이제 컨택 들어오지 않고도 내가 먼저 만들어가지고 제안할 수 있다고요? 네, 그게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초반에 나의 투자라고 한다면 시간을 좀 들이는 부분들이 내가 어떤 강의를 하는지도 모르고 또 그쪽은 또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데이 클래스로 시니어 대상 분들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진 찍기 강의를 하고 싶다. 무료로. 컨택이 된 데를 가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설문지도 받고 강의가 괜찮았다. 그럼 이거를 정규 강의로 하고 싶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제안할 수 있겠죠. 그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3.3% 이제 세금 떼고 네. 시간당 보통 얼마 정도 받아요? 한 10,000원에서 20,000원 그 사이로 받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보고 아 나도 한번 이제 펑카로 그냥 대충 내 것만 찍지 말고 한번 해봐야겠다고 하실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마지막 얘기가 있을까요? 사진이라는 영역이 사실 예술의 한 부분인데 요즘에는 사진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친근하고 누구나 다 도전할 수 있는 분야이거든요. 근데 사진을 어렵다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많은 것 같아요. 잘 찍는 사람은 잘 찍고 못 찍는 사람은 여전히 못 찍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라고 약간의 가이드만 잡아드려도 사진이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신감도 회복하시고 사진이라는 걸 했을 때 이렇게 좋구나 라는 걸 느끼시면서 그럼 난 이걸 활용해서 돈도 벌어볼까? 이런 도전의식까지 생기시더라고요. 뭐 꼭 사진뿐만 아니라 내가 즐겨하고 싶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시고 제가 사진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과정을 갖고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하시면 사진도 그렇고 여러 분야도 다 그런 식으로 부수입 또 관련해서 그렇고 나의 어떤 만족감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경험을 얻어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오늘 이렇게 또 먼 길 오셔가지고 네, 너무나 유익한 얘기 들려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또 긴 영상 봐주신 시청자님들께도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